반면에 잠자기 전이 매일이 전쟁인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면 문제를 가진 아이들의 경우에는 오늘 하루 엄마가 순탄하게 순조롭게 육퇴하는 꼴을 못 보죠. 오늘 민주 선생님이랑 수면 문제 해결 방법 3가지만 공부하시고 행복한 육퇴를 꿈꿔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육아 코디 놀이 전문가 민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신생아기, 영유아기 구분 없이 질문 주셨던 수면 문제, 수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수면 교육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민주 선생님은 아이의 기질에 따라 수면 교육이 꼭 필요한 아이들도 있고, 수면 교육 통잠? 100일 넘었으니 내가 100일의 기적을 보여주지 하는 아이들도 있고, 낮잠? 오케이, 내가 2시간은 건강에 좋다니 자주지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질적으로 좀 순한 아이들은 생체 리듬도 따라서 좀 순한 편이기 때문에 아마 수면 교육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뭘 하더라도 좀 예민한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예민한 것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수면 아니면 식습관일 거라고 장담합니다. 기질적으로 순해서 잘 자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밤 수유 끊을 때 좀 힘들어할 뿐 엄마가 잠자는 데에 있어서, 아이를 재우는 데에 있어서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잠자기 전이 매일이 전쟁인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면 문제를 가진 아이들의 경우에는 오늘 하루 엄마가 순탄하게 순조롭게 육퇴하는 꼴을 못 보죠. 오늘 민주 선생님이랑 수면 문제 해결 방법 3가지만 공부하시고 행복한 육퇴를 꿈꿔봅시다. 자, 수면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생후 2, 3개월까지는 수면의 간격이나 형태가 불규칙하고 깼다가 잠들었다가를 반복합니다. 또한 이때에는 영아산통이라고 해서 아이가 원인 없이 자지러지게 울었다가 멈추기도 하죠. 아직 밤낮 구분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이 시기에는 규칙적인 패턴을 좀 잡아줘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수면 교육이 시작되어야 하고요. 생후 3, 4개월이 지나면서 잠자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생후 9개월이 되었을 때는 수면 패턴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수면 전에 너무 힘들거나 수면 패턴이 잡히지 않아서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4살 정도가 되면 자율성이 발달하면서 자기 주장이나 욕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지 않겠다, 나는 졸리지 않다, 엄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만 해주면 자겠다, 협상을 요구하는 등등의 수면 문제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또한 수면 교육이 1세 이전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면 교육 해결법을 제시하기 전에 수면 시간에 대해서 먼저 체크해 볼게요. 이 또한 기질적으로 잠이 많은 아이들이 있고 잠이 좀 적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 평균적으로 나온 수면 시간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 참고만 하세요. 2세에서 3세 아이들은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의 수면이 적당하고요. 4세에서 6세 아이들은 10시간에서 11시간의 수면 시간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잠자리에 드는 적절한 시간은 3세 이전의 아이들은 6시에서 7시 30분 사이가 적당하다고 하고요. 3세에서 6세의 아이들은 6시에서 8시 사이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 교육이 3세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정말 9시, 10시, 11시 이렇게 늦게 자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맞벌이 집들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정말 7시, 8시까지 있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엄마와 아빠와 하루 중에 보내는 시간이 정말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연구 결과적으로는 이 시간이 적절하다고 하나 이 부분은 집집마다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또한 낮잠을 재우지 않으면 아이들이 밤잠을 좀 잘 자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낮잠과 밤잠은 서로 다른 리듬으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6세 이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과 뇌의 긴장 이완을 위해 낮잠은 꼭 필요합니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이들이 너무 피곤하면 잠투 정도 더 심해지고 쉽게 잠들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세 이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의 낮잠 또는 휴식을 규칙적으로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법, 수면
교육에서 꼭 지켜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이고 일관성 있는 수면 의식을 만들어라. 뚜둥. 대부분의 양육자들이 수면 의식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잘 실천을 못 하시거나 또는 실천을 하고 있는데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자는 시간은 매일 일정하고 규칙적이어야겠죠. 물론 여행이나 아이가 아프거나 또는 어떤 행사로 인해서 수면 습관이, 수면 패턴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수면 습관이 잘 형성된 아이들의 경우에는 3, 4일 정도면 다시 자신의 패턴을, 수면 습관을 찾아갑니다. 아이가 잠자는 시간과 장소를 일정하게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규칙적인 수면 의식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면 전 1시간 정도는 동적인 활발한 놀이보다는 정적인 놀이들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민주 선생님이 올바른 수면 의식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개인에 따라서,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고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헤어드라이어로 머리카락을 말린 후에 로션으로 아이 몸을 이렇게 가볍게 마사지해 주듯이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그리고 잠잘 때 입는 옷으로 갈아입혀 줍니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또는 조용한 노래를 감상하거나, 이 시간을 통해 아이가 이제 자는 시간이구나를 의식할 수 있도록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리고 조용하고 차분한 노래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약속한 분량의 책이나 이야기, 노래를 이렇게 들려주었다면 잘 자라는 인사와 함께 가볍게 뽀뽀를 해주고 불을 끄고 자는 과정, 이 과정이 습관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매일 똑같이 반복해 주세요. 이게 말처럼 쉽게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양육자가 하는 실수가 있어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갑자기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 화장실이 가고 싶다, 점점 요구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이러한 아이의 요구에 대한 대처는 수면 의식에 들어있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약속을 정하는 것입니다. 떼쓰기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아이의 떼쓰기 강도를 높이지 않는 방법이 되겠죠. 우선 아이가 매번 요구하는 사항들을 미리 예측하고 물 마시는 것, 화장실 다녀오는 것,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전에 배를 채워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수면 의식 전에 해결이 되어야겠죠. 그 외에 약속한 것보다 책 하나만, 딱 하나만, 정말 하나만 더 보겠다, 노래 하나만 더 듣겠다, 10분만 더 놀겠다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들어주지 않아야겠죠. 아이가 정말 책 하나가 더 보고 싶은 걸까요? 노래 하나가 더 듣고 싶은 걸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아이는 자기 싫어요 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질적으로 말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자려고 누웠더니 제잘제잘 쫑알쫑알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질적으로 말이 많은 아이들은 그날 해야 할 할당량의 말은 다 해야만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수면 의식 전에 아이와 책을 보면서 또는 놀이를 하면서 또는 우유를 한 잔 하면서 그날 해야 될 할당량의 말을 다 나누고 수면 의식에 들어가야겠죠. 자, 그러면 책 한 권 더, 노래 하나 더, 이야기 조금 더, 10분 더 놀겠다, 절대로 들어주지 마세요. 민주 선생님이 항상 공감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어머니 노력해 주세요, 허용해 주세요 라고 하지만 식습관, 떼쓰기, 수면 교육, 그 부분에서는 다른 누구도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주도권을 아이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제가 양육편에서 말씀드렸죠. 이런 사소한 것들로 인해 서열이 아이가 우선이 된다면 그것은 큰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랑을 주는 부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민주 선생님이 그림책 육아 편에서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는 의식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아이가 책을 요구합니다, 읽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아이들의 경우 팁을 드리자면 수면 교육에서 책 읽기를 빼야 합니다. 이 부분이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수면 의식에서 그림책을 보지 마시고, 제가 아까 동적인 놀이, 활발한 놀이 대신에 수면 전 1시간 동안은 정적인 놀이들을 즐겨주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 거실이나 아이의 놀이방에서 책 읽기를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수면 의식이 이루어지는 잠자는 장소에서는 책 읽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세 권만 읽고
보고 자는 거야 했을 때 3권 읽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아이들은 수면의식에 책 읽기를 넣어주시면 너무나도 좋아요. 하지만 그 부분이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잠자리에서 책을 읽는 거는 아이에게는 자지 않겠다는 핑계거리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의식에서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다른 행동들도 마찬가지겠죠. 잠자리에서 요구가 많고 조절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잠자리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잠자는 장소로 이동하시는 것이 아이가 조절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 아이가 잠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라 입니다. 가족들의 생활 패턴은 아이의 수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아이가 잠들기 전에 가족들이 스마트폰 사용이나 TV 시청이나 신체 활동의 경우에는 잠들기를 방해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조명은 당연히 수면 등으로 최대한 낮춰주셔야 멜라토닌이 분비되어서 아이의 성장 호르몬을 촉진시켜 줄 수 있겠죠. 또한 가족들이 뭘 먹거나 불을 켜놓고 각자의 일을 하는 것은 아이가 너무나도 자지 않고 놀고 싶다라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수면 교육이 1세 이전에 이루어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2세 이후에도 수면 교육이 잘 형성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힘들더라도 가족 전체가 불을 끄고 아이 잠자리에 함께 들어가서 자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이의 수면 교육이 형성될 때까지만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남편분들이 자는 척만 해야 되는데 정말 잠이 드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남편분들 잠들지 마세요. 엄마들 너무너무 섭섭하고 속상해요. 이때 아이가 엄마 아빠가 같이 누워있으면 수면의식이 끝나고 잘자 인사하고 뽀뽀를 해주는, 불을 껐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걸고 장난을 걸고 그리고 뭐 엄마 아빠 몸 위에 올라타고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눈을 뜨라고 이렇게 눈을 막 손가락으로 찌르는 경우도 있고 요구사항이 많아질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민주 선생님이 알려드렸죠? 무반응하셔야 합니다. 수면의식에 해당되는 약속했던 양의 책을 읽었고 이야기를 들려줬고 그런 것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할 때는 무조건 무반응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할 때 아니야 자는 시간이야 라는 말도 한두 번으로 끝을 내야지,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아니야 자는 시간이야 하며 제자리에 눕혀놓고 하는 것 자체가 아이는 자지 않고 시간을 끄는, 엄마의 관심을 끄는 행동에 성공감을 느낄 거거든요. 그러면 엄마를 계속해서 자극하겠죠. 아이가 굴러다니면 계속 제자리에 이렇게 눕히고 베개에 눕히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건드리지 마세요. 뭐 아이가 뭐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굴러다니다가 잠들거든요. 무조건 자는 척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중에 코라든지 귀라든지 배라든지 뭐 이렇게 특정 부분을 만져줬을 때 잘 자는 아이가 있고 머리카락을 만져서 잘 자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만져줘서 잘 자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자신의 애착 물건을 가지고 스스로 잠들 때 더 잘 자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잘 자라고 만져줬을 때 그것이 더 자극이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가 어떻게 했을 때 잘 자더라를 관찰하시고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습관을 잡아갈 때 연령이 어릴수록 1세 이전, 2세 뭐 이렇게 연령이 어릴수록 잘 잡히겠지만 지금 벌써 4살, 5살이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습관을 잡아가기가 힘들고 처음에는 1시간, 2시간이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민주 선생님이 오늘 알려준 3가지 방법만 잘 지켜주시면 식습관과 마찬가지로 3주 정도면 아이가 수면 습관 형성이 되어서 수면의식 후에는 이제 자는 시간이구나 라고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 3가지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이 재우는데 시간을 투자하셔야 됨을 꼭 기억해 주세요. 반응하지 마세요. 말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는 척 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눈을 찔러도 자는 척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말 자는 시간이구나, 엄마가 반응하지 않고 아빠도 반응하지 않고 자는구나를 아이가 느끼고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고 찔러도 보고 하는 시간이 점차 짧아질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싶어하는 마음, 육퇴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만큼이나 아이는 자기 싫은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너무 힘든 수면 교육이지만 식습관처럼 민주 선생님 믿고 3주만 실천해보세요. 아이도 엄마도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시고 함께 공부해주시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처럼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민주 선생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